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보신 바와 같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8대0 전원 일치로 인용을 한 겁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4년 12월 3일이었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 122일,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된 지 111일, 그리고 변론 종결이 끝나고도 38일이 더 걸렸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결과물,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었습니다. 자, 전원 일치 8대0 파면 결정이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가 궁금합니다. 8대0 얘기는 여러 차례 나왔었고요. 많은 법조인들이 또 예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먼저 궁금하네요. 일단 간략히 그러니까 이후의 요지만을 권한대행이 설치한 거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결정문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그 세세한 판단 경위나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렇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좀 길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8대0으로 보지만 예를 들면 국회에서 이 소추 의결을 받을 당시에는 내란죄가 포함된 그런 소추 안으로 의결을 받아놓고 헌재 재판 과정에서 그걸 바꾼다 그러면 국회에서 소추할 때 그 의원들이 봤던 문구나 내용이나 뭐 어떤 중요도하고 다른 내용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물론 괜찮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그 부분에서 괜찮다는 판단까지 가는 과정이 지난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사실관계 인정 관련된 것인데 사실관계 인정을 단순하게 인정을 하셨지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그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군투입 지시를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인정했지만 네. 그다음에 곽종훈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받았다. 이 내용도 사실관계 인정으로 적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도 증거 판단을 통해서 사실관계 인정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증거에 해당 증거를 쓸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경론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네. 그리고 5개 소추 사실에 대해서 전부 다 중대한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 위법이다라고 설치를 하셨지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합의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판단 정도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고 네. 수차례 평의 과정에서 그 부분을 아마 일치시켜가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8대0 포함해서 4대4, 5대3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렇지만 4대4나 5대3 결정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8대0이라고 그러면 일단 논란의 여지가 많이 제거되는 그런 판결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밖으로 알려지거나 추정했던 것처럼 재판관들 사이에 그렇게 치열한 이견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고 하면 뭐 그거 의견을 일치해가는 과정이어서 그에 필요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결정문을 보면 그렇게 재판관들 사이에 큰 이견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차와 관련해서 지금 말한 그 내란죄 철회 소추 사유 동일성 관련해서는 별도의 보충 의견이나 별개 의견이 없고요. 그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과 관련해서 정형식 주심만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정도의 보충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증거법칙 그 완화와 관련해서 각각 두 분 더 뭐 완화시키는 것에 대한 법적 의견과 다른 이미선 재판관 등의 뭐 보충 의견이 있었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의 또 보충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법정 의견, 그러니까 완화시켜 적용한다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선례에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성격이었다고 보면 지금까지 절차 문제든 실체 문제든 그렇게 치열하게 이견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원래 이 사건은 탄핵 소추 의결됐을 때 다수는 뭐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도 8대 0을 면하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행위 자체 위헌 위법이 명백하고 비상계엄 내란으로 실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파면에 이를 중대한 사유라고 그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파면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 위에 생긴 여러 가지 변수들, 대통령의 뭐 석방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들이 되고 다른 변수가 발생하면서 지체됐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었던 건데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실제 재판관 8인의 실체적, 절차적 이 위헌 위법 파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8대 0 전원 일치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온 상황. 사실 그동안 많은 예측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이 가운데서도 지금 파면을 결정하기 위한 5가지 중대 사안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중대 사안에 대해서도 5가지 모두 국회 측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인 셈이에요. 내용을 보면 일단 계엄 선포 자체가 정당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상황 이 자체가 지금 정당했는지, 세 번째가 이 포고령 발령, 여기에는 또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관련 내용도 있었고요. 또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진입 이 부분이 정당했는지,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등 각가지 시도들, 이 5가지가 모두 국회 측의 의견을 인용을 하고 받아들인 셈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 5가지에 대해서 모두 인정해주는 과정에서도 단 한 번의 뭐 개별 의견이라든지 별도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헌법재판관 8명이 이 5가지를 전부 인정하고 위헌 위법성을 인정하고 중대한 위법임을 인정하는 데까지 단 한 명도 이견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사실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 5가지가,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이전과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게 뭐냐, 박근혜 대통령만 떠올려 보더라도 그 당시에도 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이나 등등 그 기각된 부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국정농단에 대한 이 중대성, 이거는 위법성, 이거는 심각하다면서 그거 하나 인정하면서 인용까지 이루어졌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마 5가지 전부 위헌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이전의 그 대통령들의 선고문과는 달리 계속해서 뭔가 인정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쭉 읽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혹시나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5개 하나하나 전부 다 인정받았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해석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것은 단 한 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완벽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행동을 했고 그것은 중대한 위반이었다는 판결이 저는 너무 깔끔하고 명확하게 나와서 반론의 여지가 사실상 없는 판결문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2025년 4월 4일 오늘이죠.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뉴스 특보를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 PD가 또 메모로 전달한 건 여야라는 표현도 이제는 쓰면 안 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 이름으로 표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직함도 이제 전
대통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는 양쪽으로 갈라졌던 국민 여론, 분열, 이 분위기를 좀 극복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야 될 시기가 닥친 것 같습니다만 지금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과를 윤 전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여부 아직까지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측 이제 변호인단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만 정작 이제 윤 전 대통령 당사자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입장이 앞으로 나올 것인지 아닌지도는 뭐 관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마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다소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다소 불복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던졌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보수 성향의 시민들이 양쪽으로 완전히 또 갈라져서 탄핵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또 앞으로 60일 이후에 치러질 조기 대선에 있어서 국민의힘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그런 그 입장도 상당히 신중해야 할 것이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까지는 괜찮겠습니다만 혹여나 불복과 같은 움직임이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좀 국민의힘에게 앞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생방송 진행 중 화면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승복 메시지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내주는 것이 지금 거리로 나와서 안타까운 외침을 하고 있는 지지자들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도 있네요. 그러니까 승복 메시지는 이제 불복 메시지가 아니면 승복 메시지인 것이죠. 네, 그리고 승복 메시지라는 것은 난 헌재의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형사재판 피고인의 신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결정문에 설치된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내용들을 다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본인 입장을 밝힐 것 같고 또 하나는 승복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자라는 식의 이런 메시지가 승복 메시지로 평가받는 이런 식이 되는 것이지 저 헌재 결정 승복합니다 뭐 이렇게 끝 이건 아닐 겁니다. 예를 네. 들면 어떻게 해서 뭐 대한민국의 뭐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국가 미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포함시켜서 내는 방향으로 아마 승복 메시지 형식의 대국민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에는 다소간의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결정문에 대한 평가가 끝나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아까 결정문에 대한 언급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사실은 개개 사건에 대해서는 5개 탄핵 사유를 물론 위법위헌인지 여부하고 그 사유별로 이게 중대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위헌 위법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신 뒤에 문영배 권한대행처럼 마지막에 한꺼번에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대통령 판단 사유 중에 보통 후자로 갔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하나의 사유별로 다 판단해야지 왜 이게 뭉뚱그려서 판단하느냐 이런 식의 비판의 여지도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현재 결정문과 그 논리, 법리, 사실인정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겠죠. 그 평가는 이제 법률적인 평가고 그다음에 대통령 신분이었던 분으로서의 국민께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그 메시지에 대한 평가가 승복이냐 불복이냐에 따라오는 것이지 네. 메시지가 없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네, 결정문에 대한 평가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뭉뚱그린 그 내용인지 아니면 몇 가지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결정문에 대한 평가인 거죠. 이게 헌재 결정에 대한 어떤 이의 제기를 하기 위한 과정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결정문에 대해서 그 이르는 과정이나 사실 인정, 뭐 경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평가나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헌재 결정 내용 자체에 대해서 불복하는 직접적인 메시지는 낼 수가 없는 거고 네. 아마 국민적 메시지에 본인의 입장이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승복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결정문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서 직접적인 승복은 아니더라도 어떤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것 이 정도면 승복의 메시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글쎄요, 저는 뭐 길게 장문의 입장 표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정문에 대한 평가는 의미가 없죠. 이미 결정문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끝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왈가불가 의견을 붙인다는 건
지지자들에게 어떤 또 다른 잘못된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간단 명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존중, 이 세 가지면 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없으시죠. 파면된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운운하시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나마 이제 지금 메시지를 내신다면 뭐 승복의 메시지를 미리 내달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오늘 결정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 과격하게 어떤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였지, 결과가 나온 이상은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헌재 결정문 요지상에 보면 그 당시 정치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여러 사실관계를 적시한 이후에 거기에 보면 어쨌든 그 야당의 전횡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네. 국정마비라는 단어가 나오고 국익손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정치 세력이 잘못한 부분 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치권의 반성도 같이 포함돼야 된다. 물론 대통령이 지금 파면 이를 정도에 잘못했다고 공적으로 인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통령 입장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야당의 승리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이를 동안에 야당의 작용도 있었던 거고, 이 반작용으로 대통령이 비상경을 했다는 그런 측면들이 결정문에 서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네. 그런 이 과정에 같이 작용과 반작용으로 작용했던 정치권 세력들은 환호하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측면에서 유감이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미래에 어떤 국민의 던지는 메시지도 같이 나와줘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오늘 4월 4일 11시 22분을 기점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먼저 윤 대통령의 신분이 바뀌었죠. 전 대통령으로.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권한이 많이 박탈이 됐습니다. 일단 대통령으로 받을 수 있었던 예우들이 대부분 지금 박탈이 된 셈이죠. 그렇죠.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만 받게 되고요. 지금 관저도 일단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 청와대에서 나오는데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곧 이제 퇴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온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으로 받고 있었던 가장 이번 그 탄핵 정국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그 불소추 특권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비롯한 다양한 혐의들 이런 거에 대해서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문제가 상당히 많은 논쟁이 됐었는데 이제 그것도 해제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이제 탄핵 심판이 아닌 이제 형사적 재판 이쪽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들이 추가될 것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원래 받고 있던 돈들도 이제 연금도 이제 수령을 불가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탄핵이 됐기 때문에 그냥 퇴임하는 대통령과 대우가 또 달라지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표로 좌측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용산 한남동에 머물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서 윤 대통령 관저를 퇴거해야 된다고요. 원래는 즉각 퇴거를 해야 되지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비교해 볼 때는 한 이틀 정도의 말미가 있었다고요. 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탄핵 선고가 기각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일말의 기대가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서 뭐 미리 퇴거를 준비하는 것은 적정치 않은 것이고, 결정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퇴거가 결정됐을 때 비로소 움직임이 있겠죠. 물론 뭐 다시 돌아갈 자택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한 2년 넘게 거주했던 그런 관저에서 나오는 것은 또 그렇게 쉽사리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한 이틀, 3일 정도의 말미를 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이 퇴거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상당히 좀 소모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왜 당장 나가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좀 또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꼭 거기 있어서라기보다도 정말 준비하고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번만큼은 정치권이나 뭐 언론, 시민사회가 이 퇴거를 둘러싸고 도대체 언제 나가냐 뭐 이런 식의 논란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부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일단 이틀, 3일 정도의 말미를 주더라도 원래 윤 대통령의 사저죠. 서초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여기로 돌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또 힘들어 보인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이고 다른 주민들도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또 거처를 구해서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들리더군요, 벌써부터. 근데 거처를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구한 다음에 퇴거를 하게 되면 또 앞서 그 뭐 일주일, 열흘 넘게 그런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국민들 사이에서 또 불필요한 논란이 있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원래 자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수순일 것으로 보이지만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다른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네. 뭐 앞에서 집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단기간 내에 조금 더 한적한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서의 박탈되는 이 권한 가운데 불소추 특권도 지금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전까지 계속 진행돼 왔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줄 수사, 이 형사 재판도 계속 이어지면서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금 명태균 씨 관련 게이트, 그리고 최상병 외압 의혹,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본격적으로 다시 속도를 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벌써 또 나오는군요. 이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으니까 뭐 당장 시작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계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처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서면 조사든 아니면 소환 조사든 방문 조사든 어떤 형태의 조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런 고소고발이 있다고 해서 다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고 해당 구성 요건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그런 개연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그 증거 수집을 위한 조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컨대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뭐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관련자들 진술 다 토대로 해서 조사보고 나서 해보고 나서 대통령의 수사가 필요하다면 뭐 이어지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찰에서 특수단에서 하고 있는 그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요. 영장집행을 방해했다. 이 부분도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로 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은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그 뭐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야지만 조사로도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워낙 또 대통령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많아서 현재 공수처에 계류 중인 사건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 절차를 밟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난 직후에 탄핵에 반대하던 지지자들이 그 험재 앞에 있는 경찰 버스의 유리를 파손한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저희 촬영 기자가 촬영한 모습인데요. 잠시 소요 사태가 조금 있을 뻔했지만 일단 유리를 깨는 그런 흥분한 지지자의 행동도 있었다는 점, 저희 촬영 기자가 촬영한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